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일단 올해 제가 색보정 이야기 말고 편집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최근에 다빈치 리졸브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업 요청도 좀 많이 왔었거든요. 외부에서. 최근에 뭐 몇몇 방송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다빈치를 좀 주력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편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연찮게 출판사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한 편집 관련한 책 써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색보정을 하고 있지만 편집 쪽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희가 1월 말에 이사를 갑니다. 조금 더 수업을 더 많이 열 수 있을 것 같은 쪽으로 1월 말에 이사를 가는데, 거기 정리가 좀 되면 아예 거기서 수업을 좀 할 생각이에요. 뭐 이것저것 고민 중인데 술 수업도 좀 하고,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전통주 관련한 이야기들 아마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업 끝나고 술을 좀 먹습니다. 제가 칵테일도 만들어 드릴 때가 있고요. 전통주 같은 거 그날 뭐 그건 그때그때 어떤 술 먹을지는 그때그때 꽂힐 때마다 조금 달랐는데, 제가 꽂히는 전통주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마 이번 수업도 하게 되면은 수업 마치고 그런 술도 좀 많이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장의 노트를 훔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요 책이요, 지금 요 유랑파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로 요 책 단종됐다가 다시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진짜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거 단종됐다가 다시 팔아요. 이런 것들 얘기해봐야 어차피 이거 팔아봐야 저에게 1원도 안 옵니다. 근데 가격도 뭐 10,000원 정도면 비싼 건 아니고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정말 추천한 책이고요. 백순일님 질문 주셨네. 컴퓨터가 편집하는데 버벅거려서 노트북을 새로 살까 하는데 애플에서 M1 나올 때 요거 다빈치는 어떨까요? 요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 분이 했어요. 요 런칼라그레이딩.com이라고 해서 이 아저씨 유튜브 좋습니다. 뭐 10만이니까 벌써 꽤 크죠? 근데 요 분이 요 M1 가지고 작업을 하셨어요. 8K 로우까지, 레드 8K 로우까지 작업을 했는데 잘 돌아가더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거는 있어요. 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윈도우죠. 윈도우인데 그 맥을 쓰시는 분들 중에 M1을 사서 쓰신 분들 중에 플러그인을 쓰지 않고 다빈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좋대요. 정말 가볍고 빠르게 잘 굴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플러그인들이 아직, 그러니까 인텔 기반의 CPU 혹은 뭐 AMD 기반의 CPU든 간에 최적화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요 M1 같은 경우는 아예 CPU 연산 장치를 아예 바꾼 셈이잖아요. 새롭게. 그거에 한해서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플러그인을 많이 쓰지 않는다. 다빈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M1을 쓴다 그랬을 때 바로바로 못 넘어갈 것 같은 게, 저는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플러그인 중에 저는 다빈치 플러그인을 몇 개 써요. 몇 개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 옴니스코프, 요 옴니스코프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옴니스코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색보정 작업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한 장면인데 요 장면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이 옴니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요 녀석을 쓰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아마 M1에서 완벽하게 안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많이 쓴다라고 하시면 당장 M1으로 바꾸시는 거는 비추라는 얘기를 저도 맥 관련 포럼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있어요. M1을 사신다고 그랬을 때 바로 그걸로 안 되잖아요. 작업이 용량이 모자라잖아요. 당장은 이제 맥이랑 쓸 때 관련한 스토리지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맥북 하나 갖고는 작업이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좀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처음 나오는 장비는 좀 기다려봐라. 바로 지르지 마라. 특히 1세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1세대를 사서 쓰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1세대 사서 경험해봤던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있고 되게 나빴던 게 있어가지고 AMD CPU 처음 나왔을 때 라이젠 처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사서 쓴 친구 중에 조금 아쉬웠던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 라이젠 CPU 쓰고 있는데 라이젠 1세대는 분명히 가성비 대박이긴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최적화 문제가 나중에 좀 해결이 됐지. 그래서 라이젠 같은 경우는 1세대 샀을 때 조금 실패 경험이 있어서 애매했던 적이 있고 사실 1세대 사서 성공적으로 잘 썼던 거는 저는 알파 7S 그 저희 OD 마크 3 쓰다가 마크 3의 답답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S1 나오자마자 저 거의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게 빨리 샀거든요. 예약해가지고 S1 그건 또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1세 근데 그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1세대를 바로 사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숙고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그인 딱히 안 쓰면은 크게 쓰시는 데는 무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도비는 다빈치만큼의 최적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만 쓰신다면 모를까 혹은 다빈치랑 팝컷만 쓰신다면 모를까 취미라고 해서 영상만 하시진 않잖아요. 다른 거 이렇게 고려해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바로 사라고 추천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필수 플러그인이라고 하셨는데 필수 플러그인은 아니고요. 뭐 제가 쓰는 겁니다. 플러그인 중에 여기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나옵니다. 요 4개를 사서 쓰고 있어요. 4개. 옴니스코프, 노브 컬러 리맵, 펄스 컬러, 뷰티박스. 요 4개인데 이 중에서 3개가요. 타이밍 픽셀사 제품이에요. 이거 아마 제 가장 최근에 올렸던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해요. 타이밍 픽셀사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플러그인들 중에 되게 유명한 플러그인들 몇 개 있잖아요. 뭐 사파이어나 뭐 이런 거. 저는 제가 효과 작업을 별로 안 해서 사파이어랑 이쪽은 쓰고 있지 않고요. 저는 색 보정 관련한 플러그인 중에 스코프 관련한 플러그인으로 3가지를 쓰고 있고요. 그 3가지 다 타이밍 픽셀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픽셀사 제품들인데 얘네들 프로덕트 보면 뭐 옴니스코프, 컬러 리맵, 포스 컬러, 노브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노브 디스플레이는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뭔지 말씀드려보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전체 화면으로 하나 띄우고 싶잖아요. 원래 블랙매직 디자인은 전체 화면으로 띄우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하드웨어가 필요했었습니다. 여기 덱링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PC 기반에서는 요걸 그래픽카드처럼 꽂아서 쓰고 맥에서는 썬더볼트로 연결해서 뭐 울트라 스튜디오로 밖으로 빼고 해서 전체 화면으로 하나 띄워놓을 수 있게 보여주는 그 하드웨어가 있었는데요. 그 하드웨어가 지금 보시면 뭐 17만원이니까 비교적 그 하드웨어 치고 영상 관련 하드웨어 치고 아주 비싼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얘네들 40유로면 53,000원이네요. 53,000원이면 훨씬 저렴하죠. 아무리 그래도 이거보다. 그리고 4K 같은 경우는 얘도 4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져요. 제일 저렴한 게 4K는 아닐까요? 4K 중에 모니터 제일 싼 게 27만원 요 정도 되는데 그 5만원 정도의 이제 외장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덱링크를 쓰고 있어서 이걸 안 쓰고 있고요. 포스칼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죠. 유튜브에서 최근에 요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포스칼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외부 플러그인을 저는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포스칼라 플러그인은 이렇게 넣으면 포스칼라가 됩니다. 포스칼라가 되고 여기서 자세한 건 유튜브를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설정으로 이렇게가 쓸 수 있다. 다만 다빈치 리졸브 유료 버전에서 포스칼라라고 기능이 생겨서 다빈치 리졸브 자체에서도 포스칼라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저는 포스칼라 진짜 많이 봅니다. 현장에서 촬영할 때도 많이 보고요.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스코프 중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예. 저 히스토그램 거의 안 봅니다. 히스토그램은 거의 안 보는 편이고 웨이브폼, 퍼레이드, 벡터 스코프, 포스칼라 이렇게 4가지를 현장에서 체크를 좀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색 보정할 때 포스칼라를 왠지 저는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포스칼라 자체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색보정을 그냥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색보정만 하신 분들은 포스칼라가 조금 어색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촬영부터 영상을 시작했어가지고 포스칼라 보는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색보정할 때도 포스칼라가 보이면은 그냥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포스칼라를 많이 쓰고요. 옴니스코프는
아까 제가 여기서 한번 띄워볼게요. 옴니스코프 같은 경우는 포스칼라가 포함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시그널 소스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얼굴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얼굴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포스칼라 보이고 웨이브폼도 뭐 웨이브폼만 볼 수도 있는데 전 퍼레이드 형태로 웨이브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사이즈를 키워주면 이 셋 vs 룸 형태로 스코프도 하나 볼 수 있고요. 벡터 스코프도 자체로 보고 여기 그 로우, 미들, 하이로 벡터 스코프 나눠서 볼 수 있고 요것도 저는 잘 쓰는 편입니다. 3D 컬러 큐브. 이 RGB 상에서 뭐 혹 튀는 거 있나? 그냥 이건 사실 이걸 보고 색 보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 봐요. 가끔 요런 느낌이구나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는 옴니스코프입니다. 옴니스코프를 저는 사서 쓰고 있고요. 옴니스코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 비쌉니다. 340유로 프로 버전이겠죠? 340유로면 45만원. 다빈치보다 비싸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매년 돈을 냅니다. 한 10만원 정도? 그 한 번 사고 나서. 그래서 꽤 비싼 측정치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공부 용도로 샀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켜놓고 옴니스코프를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켰어요. 제 유튜브를 켜고 이 옴니스코프를 켜시면 여기 스크린 캡처가 있습니다. 스크린 캡처를 누르면요. 지금 요 화면, 이 화면에 해당하는 요 전체 화면으로 잠깐 해볼게요. 전체 화면에 해당하는 영상을 그냥 그대로 스코프를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태 같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요거 되게 이 영화 너무 잘 찍었어요.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저 디킨스 감독이 참여한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 촬영 워낙 잘하셔서 로저 디킨스 감독 영화를 보다가 야 이거 너무 잘 찍었어. 이거는 밝기가 어느 정도 되지? 지금 저기 나오는 사람 피부는 어느 정도 밝기지? 궁금하면 저는 이거 켜서 봅니다. 넷플릭스 듀얼 모니터니까 한쪽에 넷플릭스 켜놓고 그 다른 한쪽에 요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봐요. 양쪽으로. 그리고 중간에 궁금하면 여차하면 이 영상의 요 부분 궁금해.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은 또 보이거든요. 그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는 옴니스코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잘 쓰고 있어요. 노브 컬러 리맵이라고 해서 요 녀석을 켜면 이렇게 생깁니다. 노브 컬러 리맵이. 지금 요 밑에 있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요 컬러 워퍼랑 동일하죠? 근데 요건 상대적으로 이거 생기니까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너무 편해서 기능이 더 좋다는 아닌데 그래도 플러그인이니까 전용으로 나온 기능이라서 정교함은 플러그인이 더 좋아요. 근데 컬러 와퍼라는 게 그렇게 정교하게까지 쓸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 와퍼는 그냥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들어오고 나서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피부톤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잡고 원하는데 잡고 좀 더 건강한 피부 만들래, 뭐 아니면 난 좀 창백한 피부 만들래, 뭐 이런 거, 난 좀 핑크빛 도는 피부 만들래, 이런 거 되게 쉬워요. 퀄리파이어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크게 무리 없는 것들은 충분히 이걸로 할 수 있고, 다만 이거 몇 번 써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8비트 소스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10비트 이상의 소스에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깨집니다. 퀄리파이어만큼이나. 뷰티박스가 마지막 남은 플러그인인데 이 녀석은 이렇게 넣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뭐 여기 프리셋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스크도 제가 쇼 마스크에서 어느 정도 마스크를 할래, 나는 다크 컬러를 여기 정도까지 하겠어. 여기가 다크 컬러야. 라이트 컬러는 어딜까요? 라이트 컬러는 여기겠죠? 요 정도 하면 너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요것들 이제 레인지 셀렉션이랑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좀 조절해가지고 맞춰줘야 돼요. 이거 손이 좀 가긴 갑니다. 뷰티박스는 최근에는 조금 덜 쓰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최근에 4K 작업 소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4K 소스만 받는 것 같아요. HD 소스를 받아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4K에서 쓰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제 컴퓨터가 그렇게 사양이 나쁜 것도 아닌데도 뷰티박스 너무 무겁다 보니까 좀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렌더링 시간 막 말도 안 되게 늘어납니다. 노이즈 리덕션보다 무겁다는 느낌이에요. 체감으로 4K에서 썼을 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여기 노브 컬러랑 뷰티박스처럼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덜 쓰고, 계측기라고 볼 수 있는 옴니스코프와 포스칼라는 좀 더 많이 쓴다. 뭐 이런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